명심보감 13화 언어편입니다. 말에 대한 조심과 그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침묵할 것인가, 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힘과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관점을 얻습니다. 둘째, 상황별로 적절한 말과 침묵을 선택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보합니다. 셋째,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실용적 소통 기술을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언어편은 말의 조심함을 다룹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인격을 드러내며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언어를 다루는 기술을 평생 수련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말의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악플, 언어폭력, 오해와 갈등이 넘쳐납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말의 위험성과 책임. 1조 유해왈 엄부중리 불여불언. 유해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언어편의 첫 구절은 말의 질을 강조합니다. 중리는 이치에 맞음을, 불여불언은 침묵이 낫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팀 회의에서 한 직원이 준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시간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발언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평소 말이 적지만 핵심만 짚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엄부중리 불여불언의 실제 작동입니다. 말의 첫 번째 원리는 질이 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조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다. 이것은 말의 파괴력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화환지문은 재앙의 입구를, 멸신지부는 자기 파괴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CEO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CEO 측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호출됐습니다. 2주 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년 쌓은 경력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의 현대판입니다. 말의 두 번째 원리는 파괴적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조 일언부중, 천어무용.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이것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말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천어무용은 총체적 불신을 의미합니다. 한 영업사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다음 주까지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말로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후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고객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가 끊겼습니다. 일언부중 천어무용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말의 세 번째 원리는 신뢰가 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문군 말의 선택과 타이밍. 사조 이인지연 나녀면서 상인지어 이어 형극. 남에게 유익한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이것은 말의 온도를 강조합니다. 나녀면서는 따뜻함을, 이어 형극은 날카로움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한 학교 교사의 두 가지 피드백 방식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 너는 맨날 숙제를 안 하니? 도대체 뭐 하고 다녀? 학생은 위축되고 교사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 방식, 오늘 숙제가 어려웠구나. 무엇이 힘들었는지 말해줄래? 학생은 솔직히 대답하고 다음에는 노력합니다. 이인지연 나녀면서의 실천입니다. 말의 네 번째 원리는 따뜻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조 일언 반구 중치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 한마디 반구절도 천금의 가치가 있고 한마디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이것은 말의 극단적 영향력을 대비시킵니다. 중치천금은 막대한 가치를, 통여도할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잔인한 솔직함과 배려 있는 솔직함의 차이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최소화하는 표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상사의 피드백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네 보고서는 형편없어. 다시 써와. 부하 직원이 좌절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보고서의 논리 구조를 더 탄탄히 하면 좋겠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봐. 부하 직원이 방향을 알고 개선했습니다. 솔직하되 건설적인 표현입니다. 말의 다섯 번째 원리는 솔직함과 배려의 균형입니다. 6조 군자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 군자는 남에게 얼굴빛을 잃지 않고 남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언어와 언어의 통합 관리를 강조합니다. 불실색은 표정 관리를, 불실구는 언어 통제를 의미합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해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한 고객 서비스 직원의 실수입니다. 고객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짜증이었습니다. 고객은 말이 아니라 표정을 믿었습니다. 결국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표정과 말이 일치하는 직원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말의 여섯 번째 원리는 말과 표정의 일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차원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보다 양을 줄이고 파괴력을 인식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을 쓰고 솔직함과 배려를 균형 잡으며 말과 표정을 일치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강력한 소통 능력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침묵과 경청의 지혜, 통합조목, 언다어실, 식다상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먹는 것이 많으면 위를 상한다. 이것은 적정량의 중요성을 음식에 비유한 명문입니다. 어실은 말실수를, 상위는 과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말도 적정량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한 회의 전문가의 관찰입니다. 회의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도 잦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한마디가 정확합니다.
구글의 연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회의 참여자는 전체 시간의 10에서 15%만 발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심화조목, 지자언다, 우자언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적다. 아닙니다. 실제 원문은 이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지자언과 우자언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만 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발언은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맹목적 침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침묵하라는 선택적 언어 사용입니다. 한 컨설턴트의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처음 30분은 경청합니다. 질문만 합니다.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지막 10분에 핵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적게 말했지만 계약 성사율이 80%입니다. 지자언과의 실제 작동입니다. 응용조목,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 말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경계할 만하다. 이것은 시경에서 나온 구절로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족계는 경청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 CEO의 리더십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부하 직원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화냈습니다. 조직이 침묵했고 문제가 쌓였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판도 환영한다. 나를 성장시키는 피드백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이 활발히 의견을 냈고 회사가 혁신되었습니다. 소통의 최고 경지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확장, 교차 해석입니다. 명심보감의 언어 사상은 현대 소통학과 심리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40% 높았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제시한 7대 38대 55 법칙이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은 38%, 표정과 제스처는 55%를 차지합니다. 말과 비언어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이인지연 나녀면서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4단계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쓴 커플들의 이혼율이 50%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연구에서 경청이 말하기보다 2배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의 실용적 증명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팀 성과의 최대 변수였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반구 중치천금의 조직 차원 적용입니다. MIT의 언어 연구에서 긍정적 말의 비율이 31일 때 관계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부정적 말 하나당 긍정적 말 3개가 필요합니다. 이인지연과 상인지어의 균형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 SNS 과다 사용자들의 대면 소통 능력이 30% 낮았습니다. 디지털 말과 실제 말의 괴리가 문제입니다.
불실색 불실구의 현대적 도전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소통 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하루말 점검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말이 있었나?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순간은? 침묵이 나았을 상황은 언제인지 평가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다음 날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3초 정지 원칙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적일 때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초를 세고 심호흡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더 나은 표현은 없나를 생각합니다. 3초가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 3대1 법칙 적용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 말 3개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여기도 좋고, 이것도 인상적이야. 다만 이 부분만 보완하면 완벽할 것 같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청 훈련입니다. 대화 시 상대방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3초 후 반응합니다. 당신 말은 이런 뜻이군요라고 요약해서 확인합니다. 상대가 맞아요라고 할 때까지 경청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언어 성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소통을 돌아봅니다. 가장 잘한 대화, 후회되는 말, 다음 주 개선할 소통 방식을 정리합니다. 한 달 후 변화를 측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말 한마디가 관계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 우선, 파괴력 인식, 신뢰 기반이었고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 배려 있는 솔직한 말과 표정의 일치였습니다. 침묵과 경청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소통임을 확인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현대 소통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SNS 시대에 더욱 절실한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우편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13화 언어편입니다. 말에 대한 조심과 그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침묵할 것인가, 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힘과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관점을 얻습니다. 둘째, 상황별로 적절한 말과 침묵을 선택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보합니다. 셋째,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실용적 소통 기술을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언어편은 말의 조심함을 다룹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인격을 드러내며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언어를 다루는 기술을 평생 수련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말의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악플, 언어폭력, 오해와 갈등이 넘쳐납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말의 위험성과 책임. 1조 유해왈 엄부중리 불여불언.
유해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언어편의 첫 구절은 말의 질을 강조합니다. 중리는 이치에 맞음을, 부려불어는 침묵이 낫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팀 회의에서 한 직원이 준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시간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발언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평소 말이 적지만 핵심만 짚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엄부중리 부려불언의 실제 작동입니다. 말의 첫 번째 원리는 질이 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조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다. 이것은 말의 파괴력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화환지문은 재앙의 입구를, 멸신지부는 자기 파괴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CEO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CEO 측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호출됐습니다. 2주 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년 쌓은 경력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의 현대판입니다. 말의 두 번째 원리는 파괴적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조 일언부중, 천어무용.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이것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말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천어무용은 총체적 불신을 의미합니다. 한 영업사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다음 주까지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말로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후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고객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런 부중 천어무용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말의 세 번째 원리는 신뢰가 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문군 말의 선택과 타이밍. 4조 이인지연, 나녀면서 상인지어, 이어 형극. 남에게 유익한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이것은 말의 온도를 강조합니다. 나녀면서는 따뜻함을, 이어 형극은 날카로움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한 학교 교사의 두 가지 피드백 방식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 너는 맨날 숙제를 안 하니? 도대체 뭐 하고 다녀? 학생은 위축되고 교사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 방식, 오늘 숙제가 어려웠구나. 무엇이 힘들었는지 말해줄래? 학생은 솔직히 대답하고 다음에는 노력합니다. 이인지연 나녀면서의 실천입니다. 말의 네 번째 원리는 따뜻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조 일언반구, 중치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 한마디 반구절도 천금의 가치가 있고 한마디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이것은 말의 극단적 영향력을 대비시킵니다. 중치천금은 막대한 가치를, 통여도할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잔인한 솔직함과 배려 있는 솔직함의 차이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최소화하는 표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상사의 피드백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네 보고서는 형편없어. 다시 써와. 부하 직원이 좌절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보고서의 논리 구조를 더 탄탄히 하면 좋겠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봐. 부하 직원이 방향을 알고 개선했습니다. 솔직하되 건설적인 표현입니다. 말의 5번째 원리는 솔직함과 배려의 균형입니다. 6조 군자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 군자는 남에게 얼굴빛을 잃지 않고 남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언어와 언어의 통합 관리를 강조합니다. 불실색은 표정 관리를, 불실구는 언어 통제를 의미합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해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한 고객 서비스 직원의 실수입니다. 고객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짜증이었습니다. 고객은 말이 아니라 표정을 믿었습니다. 결국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표정과 말이 일치하는 직원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말의 6번째 원리는 말과 표정의 일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차원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보다 양을 줄이고 파괴력을 인식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을 쓰고 솔직함과 배려를 균형 잡으며 말과 표정을 일치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강력한 소통 능력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침묵과 경청의 지혜, 통합조목, 언다어실, 식다상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먹는 것이 많으면 위를 상한다. 이것은 적정량의 중요성을 음식에 비유한 명문입니다. 어실은 말실수를, 상위는 과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말도 적정량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한 회의 전문가의 관찰입니다. 회의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도 잦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한마디가 정확합니다. 구글의 연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회의 참여자는 전체 시간의 10에서 15%만 발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심화조목, 지자언다, 우자언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적다. 아닙니다. 실제 원문은 이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지자언과 우자언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만 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발언은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맹목적 침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침묵하라는 선택적 언어 사용입니다. 한 컨설턴트의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처음 30분은 경청합니다. 질문만 합니다.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지막 10분에 핵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적게 말했지만 계약 성사율이 80%입니다. 지자언과의 실제 작동입니다. 응용조목,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
말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경계할 만하다. 이것은 시경에서 나온 구절로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족계는 경청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 CEO의 리더십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부하 직원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화냈습니다. 조직이 침묵했고 문제가 쌓였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판도 환영한다. 나를 성장시키는 피드백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이 활발히 의견을 냈고 회사가 혁신되었습니다. 소통의 최고 경지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확장, 교차 해석입니다. 명심보감의 언어 사상은 현대 소통학과 심리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40% 높았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제시한 7대 38대 55 법칙이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은 38%, 표정과 제스처는 55%를 차지합니다. 말과 비언어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이인지연 나녀면서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4단계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쓴 커플들의 이혼율이 50%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연구에서 경청이 말하기보다 2배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의 실용적 증명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팀 성과의 최대 변수였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반구 중치천금의 조직 차원 적용입니다. MIT의 언어 연구에서 긍정적 말의 비율이 31일 때 관계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부정적 말 하나당 긍정적 말 3개가 필요합니다. 이인지연과 상인지어의 균형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 SNS 과다 사용자들의 대면 소통 능력이 30% 낮았습니다. 디지털 말과 실제 말의 괴리가 문제입니다. 불실색 불실구의 현대적 도전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소통 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하루말 점검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말이 있었나?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순간은? 침묵이 나았을 상황은 언제인지 평가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다음 날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3초 정지 원칙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적일 때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초를 세고 심호흡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더 나은 표현은 없나를 생각합니다. 3초가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 3대1 법칙 적용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 말 3개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여기도 좋고, 이것도 인상적이야. 다만 이 부분만 보완하면 완벽할 것 같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청 훈련입니다. 대화 시 상대방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3초 후 반응합니다. 당신 말은 이런 뜻이군요라고 요약해서 확인합니다. 상대가 맞아요라고 할 때까지 경청합니다. 5번째는 주간 언어 성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소통을 돌아봅니다. 가장 잘한 대화, 후회되는 말, 다음 주 개선할 소통 방식을 정리합니다. 한 달 후 변화를 측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말 한마디가 관계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 우선, 파괴력 인식, 신뢰 기반이었고,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 배려 있는 솔직한 말과 표정의 일치였습니다. 침묵과 경청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소통임을 확인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현대 소통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SNS 시대에 더욱 절실한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우편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13화 언어편입니다. 말에 대한 조심과 그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침묵할 것인가, 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힘과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관점을 얻습니다. 둘째, 상황별로 적절한 말과 침묵을 선택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보합니다. 셋째,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실용적 소통 기술을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언어편은 말의 조심함을 다룹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인격을 드러내며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언어를 다루는 기술을 평생 수련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말의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악플, 언어폭력, 오해와 갈등이 넘쳐납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말의 위험성과 책임. 1조 유해왈 엄부중리 불여불언. 유해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언어편의 첫 구절은 말의 질을 강조합니다. 중리는 이치에 맞음을, 불여불언은 침묵이 낫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팀 회의에서 한 직원이 준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시간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발언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평소 말이 적지만 핵심만 짚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엄부중리 불여불언의 실제 작동입니다. 말의 첫 번째 원리는 질이 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조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다. 이것은 말의 파괴력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화환지문은 재앙의 입구를, 멸신지부는 자기 파괴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CEO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CEO 측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호출됐습니다. 2주 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년 쌓은 경력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구설자 화환지문 멸신지부야의 현대판입니다. 말의 두 번째 원리는 파괴적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조 1원 부중 천어무용.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이것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말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천어무용은 총체적 불신을 의미합니다. 한 영업사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다음 주까지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말로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후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고객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런 부중 천어무용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말의 세 번째 원리는 신뢰가 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문군 말의 선택과 타이밍. 4조 2인지연 나뉘면서 상인지어 이어 형극. 남에게 유익한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이것은 말의 온도를 강조합니다. 나뉘면서는 따뜻함을, 이어 형극은 날카로움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한 학교 교사의 두 가지 피드백 방식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 너는 맨날 숙제를 안 하니? 도대체 뭐 하고 다녀? 학생은 위축되고 교사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 방식, 오늘 숙제가 어려웠구나. 무엇이 힘들었는지 말해줄래? 학생은 솔직히 대답하고 다음에는 노력합니다. 이인지연 나뉘면서의 실천입니다. 말의 네 번째 원리는 따뜻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조 1원 반구 중치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 한마디 반구절도 천금의 가치가 있고 한마디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이것은 말의 극단적 영향력을 대비시킵니다. 중치천금은 막대한 가치를, 통여도할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잔인한 솔직함과 배려 있는 솔직함의 차이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최소화하는 표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상사의 피드백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네 보고서는 형편없어. 다시 써와. 부하 직원이 좌절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보고서의 논리 구조를 더 탄탄히 하면 좋겠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봐. 부하 직원이 방향을 알고 개선했습니다. 솔직하되 건설적인 표현입니다. 말의 다섯 번째 원리는 솔직함과 배려의 균형입니다. 6조 군자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 군자는 남에게 얼굴빛을 잃지 않고 남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언어와 언어의 통합 관리를 강조합니다. 불실색은 표정 관리를, 불실구는 언어 통제를 의미합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해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한 고객 서비스 직원의 실수입니다. 고객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짜증이었습니다.
고객은 말이 아니라 표정을 믿었습니다. 결국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표정과 말이 일치하는 직원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말의 6번째 원리는 말과 표정의 일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차원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보다 양을 줄이고 파괴력을 인식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을 쓰고 솔직함과 배려를 균형 잡으며 말과 표정을 일치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강력한 소통 능력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침묵과 경청의 지혜, 통합 조목, 언다어실, 식다상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먹는 것이 많으면 위를 상한다. 이것은 적정량의 중요성을 음식에 비유한 명문입니다. 어실은 말실수를, 상위는 과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말도 적정량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한 회의 전문가의 관찰입니다. 회의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도 잦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한마디가 정확합니다. 구글의 연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회의 참여자는 전체 시간의 10에서 15%만 발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심화조목, 지자언다, 우자언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적다. 아닙니다. 실제 원문은 이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지자언과 우자언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침묵만 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발언은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맹목적 침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침묵하라는 선택적 언어 사용입니다. 한 컨설턴트의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처음 30분은 경청합니다. 질문만 합니다.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마지막 10분에 핵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적게 말했지만 계약 성사율이 80%입니다. 지자언과의 실제 작동입니다. 응용조목,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 말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경계할 만하다. 이것은 시경에서 나온 구절로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족계는 경청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 CEO의 리더십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부하 직원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화냈습니다. 조직이 침묵했고 문제가 쌓였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판도 환영한다. 나를 성장시키는 피드백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이 활발히 의견을 냈고 회사가 혁신되었습니다. 소통의 최고 경지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확장, 교차 해석입니다. 명심보감의 언어 사상은 현대 소통학과 심리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40% 높았습니다. 언다어실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제시한 7대 38대 55 법칙이
불실세거인 불실구어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은 38%, 표정과 제스처는 55%를 차지합니다. 말과 비언어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이인지연 나녀면서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4단계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쓴 커플들의 이혼율이 50%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연구에서 경청이 말하기보다 2배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지자무죄 문지자족계의 실용적 증명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팀 성과의 최대 변수였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반구 중치천금의 조직 차원 적용입니다. MIT의 언어 연구에서 긍정적 말의 비율이 31일 때 관계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부정적 말 하나당 긍정적 말 3개가 필요합니다. 이인지연과 상인지어의 균형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 SNS 과다 사용자들의 대면 소통 능력이 30% 낮았습니다. 디지털 말과 실제 말의 괴리가 문제입니다. 불실색 불실구의 현대적 도전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언어 지혜가 21세기 소통 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하루말 점검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말이 있었나?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순간은? 침묵이 나았을 상황은 언제인지 평가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다음 날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3초 정지 원칙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적일 때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초를 세고 심호흡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더 나은 표현은 없나를 생각합니다. 3초가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 3대1 법칙 적용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 말 3개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여기도 좋고, 이것도 인상적이야. 다만 이 부분만 보완하면 완벽할 것 같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청 훈련입니다. 대화 시 상대방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3초 후 반응합니다. 당신 말은 이런 뜻이군요라고 요약해서 확인합니다. 상대가 맞아요라고 할 때까지 경청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언어 성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소통을 돌아봅니다. 가장 잘한 대화, 후회되는 말, 다음 주 개선할 소통 방식을 정리합니다. 한 달 후 변화를 측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말 한마디가 관계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말의 위험성은 질 우선, 파괴력 인식, 신뢰 기반이었고, 말의 선택은 따뜻한 표현, 배려 있는 솔직한 말과 표정의 일치였습니다. 침묵과 경청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소통임을 확인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언어 지혜가 현대 소통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SNS 시대에 더욱 절실한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우편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